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 우리 상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천식 환자였는데, 그 천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돈을 벌고 치료를 해줬잖아. 자신이 먹어야 할 천식약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근데 너희가 만약에 천식 환자라면 이런 여행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 나는, 어, 이 주인공과는 다르게 천식 약을 나눠주는 건 매우 힘든 일일 것 같고, 나눠주는 순간에도 남아 있는 모든 약을 나눠주진 못할 것 같아. 또 나는 일단 이 여행을 떠날 용기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 연우. 나도 상아처럼 그 여행을 다닐 용기도 없었을 것 같고,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약을 그렇게 많이 나눠주지는 못할 것 같아. 연우. 나도 약은 잘 많이는 못 나눠줄 것 같고, 여행을 다녀도 사실 혼자였어도 그 형이 챙겨주니까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 끝났어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체게바라의 그러한 지금 상하가 설명했던 그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체게바라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을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체게바라가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지. 그 것들이 체게바라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다른 사람들 위해 약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개별적 행동 말고 좀 더 크게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그 평소의 그 성품이 네. 체게바라의 어떤 그런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봐, 은호? 은호야? 은호야? 잘 모르겠어요. 은호야, 너가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네가 빨리빨리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때서 우리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연우는 음, 질문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연우, 체게바라 하면 가장 크게 한 일이 뭐야? 아, 대학교 2학년 때 음. 잘 모르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잘 모르겠어. 체게바라, 네가 책을 읽었는데 체게바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체게바라 하면 네가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고. 책 읽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책을 읽었는데 체게바라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 은호는, 잘, 응? 잘 모르겠어요. 아니, 체게바라 책을 읽었잖아, 은호야. 그럼 체게바라 하면 너는 체게바라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넌 이해가 되냐고, 이해하고 있냐고. 다른 사람이 은호한테 야, 체게바라가 어떤 사람이야, 뭐 한 사람이야라고 물어보면 은호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사람들을 도와줘. 사람들 뭐 어떻게 도왔는데? 뭐 빵을 나눠줬어? 병을 고쳐줬어? 뭐 어떻게 도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병도 고쳐주고, 약도 나눠주고, 그럼 체게바라가 의사 선생님이었네? 병도 고쳐주고 약도 나눠주고? 은호가 본 체게바라는 병 고쳐주고 약 나눠주고 의사 선생님으로서 활약한 체게바라야? 상하는 저는 여행가로서 여행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체게바라 여행가였다. 그래. 자, 어, 책 보겠습니다. 같이. 어,
몇 쪽을 보냐면 책 114쪽. 물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약도 나눠주고 치료도 해주고 여행도 하고 했지. 그 앞부분에. 근데 단지 그거냐는 얘기지. 자, 114쪽 제목이 뭐야? 혁명의 혁명의 시작. 시작. 혁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기다. 122쪽 새로운 나라의 탄생. 새로운 나라의 탄생. 자, 그 다음에 130쪽 쓰라린 실패를 맛보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소제목이. 홍보에서. 홍보에서. 자, 그 다음에 한쪽 넘겨서 132쪽. 볼리비아로 가는 길. 볼리비아로 가는 길. 지금 여기 쿠바, 콩고, 볼리비아. 공통점이 뭐야? 나라. 체게바라에게서 공통점이 뭐냐고. 그 나라의 혁명을 도왔다. 그치, 그 나라의 혁명을 도왔지. 연우, 혁명을 도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음, 어? 혁명을 도왔다는 게 무슨 의미야? 상하가 말한 혁명을 도왔다는 게. 저는 그 나라의 발전을 도왔다고 생각해. 은호, 혁명을 도왔다는 게 무슨 의미야? 어, 상을 말처럼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어, 민족, 백성들한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자, 연우, 체게바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쿠바하고 콩고하고 볼리비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어, 응? 책 114쪽부터 연우야 쭉 보면 책 읽었으면 잊어버렸다도 다시 훑어보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호, 구체적으로 체계바라가 어떻게 도왔어? 어, 전쟁에서, 어, 어, 뭐 했다고, 은호야? 어, 어, 더 찾아볼게. 어? 더 찾아볼게. 상아, 직접, 직접 그 나라의 혁명군과 같이 싸워주고, 음. 그 혁명군을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그 노동도 같이 해줬어요. 개발을 위해. 자, 115쪽에 그림 보라고. 연우야, 115쪽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총을 들고 다니는 그림. 어? 총 들고 다니는 그림. 요 중에서 체게바라가 누군지 알아? 이 그림에서 어, 체게바라가 누군지 알아? 맨 앞에 있는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체게바라야. 자, 그다음에 119쪽. 이거 사진이지, 사진. 네. 사진에서도 체게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총을 들고 있어. 총 들고 있어. 어? 그 다음에 이런 그 모습을 봤을 때 체게바라는 사실은 혁명가로서의 체게바라예요. 혁명은 혁명이란 말의 뜻은 기존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거야.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쿠바와 콩고와 볼리비아에서 그 당시 정부가 독재 정권이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부정부패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민중의 삶들이 국민들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힘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혁명에 참가한 거야. 체게바라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것도 자기 나라 국민, 자기 나라도 아니야. 남의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의 나라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 위험한 혁명의 대열에 참가했던 것들이 바로 체 게바라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런 체 게바라의 모습은 바로 아까 자기에게 필요한 호흡기, 천시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혁명에도 앞장설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여러분이 뭘 얘기했냐면, 천식 환자인데 여행을 떠났지. 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연우. 어, 도와주는 걸 잘한다. 천식 환자인데 여행 떠나는 게 도와주는 걸 잘하는 거야? 야, 천식 환자 아, 여행 떠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누구를? 이건 아닌데. 은호. 용기가 어? 많다? 용기가, 용기가 많다. 상아. 저도 용기가 많다. 그 용기가 많다라는 것들이 조금 아까 혁명과는 또 어떻게 연결돼? 혁명도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혁명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자기가 천식 환자고 하면 우리가 그냥 멀쩡해도 사실 낯선 곳으로 여행이 쉽지가 않다는 거야. 여행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거야, 늘.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천식 환자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진취적인, 호기심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바로 아까 혁명에 뛰어든다는 것들은 결국 총 들고 전쟁터에 뛰어든다는 거야. 결국 그 총 들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들은 자기의 목숨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 뛰어든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천식 환자로서의 그 체게바라의 행동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거를 체게바라의 전체의 어떤 그런 삶과 연결시켜서 체게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했어? 상아?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62쪽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경제 사정도 나아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어? 잘 못 들어갔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뒤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경제 사정도 나아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몇 쪽이었어? 62쪽이요. 62쪽? 네,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말하는 거야? 네. 자, 이게 어느 나라야? 62쪽 페루, 하고 있니, 연우야? 페루, 페루. 페루인데, 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따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경제상, 즉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졌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은호가. 진행해, 은호. 상하, 나는 그 원주민 출신이니까 원주민의 마음도 잘 알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갖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그 원주민 쪽에 있는 그 신상품들 그런 것도 같이 팔면 팔고 무역을 같이 시키면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해. 연우, 나도 상어처럼 원주민 대통령이 있다면은, 원주민 대통령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원주민을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랬을 거. 나도 너희들처럼 원주민이 대통령이 됐으면, 원주민들이, 동등하지 못하고 차별받지 않은 걸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잘 이끌어 가서 그랬던 것 같아.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나라가 어디? 페루, 페루, 아, 여기가 페루야, 페루. 페루라는 나라가 요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저기 누구야? 어디 출신이야? 원주민, 아니, 아, 여기 누구야? 체게바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 원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페루는 아르헨티나에서 옆에 칠레 있고 그 위에 이제 페루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리마가 아마 수도일 거야. 그 여기 나왔던 뭐 쿠스코도 여기 나오고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페루의 역사가 간단히 나오는데 바로 63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에스파냐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도시를 본떠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에 나섰습니다. 광장을 중심에 놓고 주위에 성당, 관청, 대학 같은 건물을 지었지요. 피사료가 건설한 식민 도시인 리마의 중심지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민 지배는 30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거기까지, 사이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아까 에스파냐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파냐는 오늘날이 어디? 오늘날이 어디? 스페인, 스페인을 과거에 에스파냐라고 불렀었어. 지금도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스파냐라고 하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스페인이라고 불러. 자, 스페인이 여기 지금 여기 페루를 식민지 삼았다는 얘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이 유럽 사람들은 여기가 유럽이거든. 네, 여기 바다가 무슨 뭐? 지주, 바다가 그래서요. 대서양 대서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있는데 이 대서양의 바다를 가면 여기가 낭떠러지 절벽이어서 이쪽은 아무것도 못 가는 곳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갈 생각을 못 했었어. 그런데 원래 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 인도 이쪽에 가서 향료, 후추라든가 이런 향료를 갖고 왔었는데 여기 이슬람 세력들이 중간을 차지하면서 이 교역로가 끊긴 거야. 그 향로를 구해야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삥 돌아가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누가 여기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여기 인도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가면 언젠가 여기 인도가 나올 거다. 어? 그러면 여기 이슬람 세력들이 막고 있는데 여기를 뭐야 막히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인도의 향료 같은 걸 구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항해를 떠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콜롬비아? 콜럼버스, 콜럼버스.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바로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의 그 부자들이 배를 장만해줘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난 거야. 그래서 이 콜럼버스 항해를 떠나서 여기 이 정도에 도착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지역 전체를 누가 먹은 거야? 스페인이 여기 남미 전체를 식민지로 삼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스페인 말고 옆에 포르투갈도 함께 저기 한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딱 한 군데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 어디? 여기 나라들 중에 브라질, 아, 브라질. 브라질 여기 다 덩치가 큰데 여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해. 그리고 그 브라질 말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어디의 식민지? 에스파뇰. 에스파냐, 스페인의 식민지야. 그래서 아르헨티나까지 그러했어요. 에스파뇰 식민지였어. 여기 사람들은 다 언어를 뭘 써? 에스파뇰. 스페인어.
에스파냐, 스페인어를 쓴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페루 음.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식민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는 거야. 됐니? 네. 네. 자, 그래서 원래 뭐야 인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인도를 못 간 거지. 그리고 대신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몰랐던 대륙이기 때문에 신대륙을 얘기한 거야. 하지만 이거는 여기는 원래 원주민들이 선주민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유럽인들이 침략을 해서 여기를 다 빼앗고 여기를 다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그들은 식민 본국 에스파냐에서 보낸 관리들이 아니, 부하 세력을 아니, 점하고 그 앞에부터. 그 사이에. 식민 그 사이에 식민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게 된 백인들 크리오유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들은 잠깐만, 잠깐만. 크리오요가 나와. 연우, 크리오요가 뭐야? 어, 연우야, 크리오요가 뭐야? 연우 아니요, 몇 쪽 보고 있어? 지금 연우야, 지금 책 몇 쪽 보고 있어? 연우야, 같이 안 네, 따라오면 못해. 덮어져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연우야. 63쪽이야. 연우, 크리오요가 뭐야? 에스파냐, 64쪽이요. 3쪽. 연우, 크리오요가 뭐야? 에스파냐 사람들? 에스파야 사람들이 크리오요야? 상아, 크리오요가 뭐야? 그 식민지에서 음. 태어난 백인들이요. 자,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식민 삼았단 말이에요. 그 처음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이겠지. 근데 30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살게 된 이 스페인 사람들의 후손들. 근데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 말고 스페인 사람들의 후손들인 백인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크리오요라고 부른다는 거야. 즉,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몇 년이었는지 혹시 알아? 76년. 76년이나 식민지 생활을 했어, 우리나라가. 은우나 연우,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어, 70% 자,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 1945년에 나라를 되찾았어. 35년. 35년이야. 횟수로는 36년, 만으로는 35년,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얘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35년이 아니라 350년 동안 식민지였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태어난 일본인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여기 크리오라고 한 거란 얘기야. 이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페루에서 태어난 거야. 하지만 백인들이야. 원주민과 달리.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식민 본국 에스파냐에서 보낸 관리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사사 사건 간섭하는 데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19세기 초에 본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821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에 에스파냐 군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독립을 이룹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스페인 사람, 여기 페루에서 태어난 그 스페인의 후손들이 있는데, 여전히 스페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간섭이 싫어서 페루에서 태어난 그 스페인 후손들이 요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독립 투쟁을 해서 페루가 독립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던 일본인들이 계속 살다가 자기들이 뭐 한 거야? 독립을 네. 하겠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지.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지만. 이해가 네.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페루에서 태어난 그 스페인 사람들이 크리오요는 이 유럽에서 태어난 스페인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졌던 거야. 그거는 페루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미국도 원래는 어디의 식민지였어? 저기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 영국이 간섭하니까 나중에 우리 뭐 할란다? 독립할란다 고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영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페루도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독립전쟁을 이끈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뒤에도 페루의 앞길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크리오요들 사이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독재 정권들이 잇따라 들어서 국민들을 억눌렀지요. 1985년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오랜 독재가 비로소 끝났습니다. 자, 페루에서 태어난 백인들, 크리오요들이 독립을 해놓고도 지들끼리 또 막 싸우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했다는 거야? 독재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페루가 어려움에 처했고 1985년, 지금부터 약 40년 정도 전에서야 비로소 이 나라가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됐던 거고, 아까 은호가 질문했던 이 62쪽에 밑에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야?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 톨레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왜 중요해? 독재 정권을 끝내서 최초의 독재 정권을 끝낸 건 1985년에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었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의 원주민 출신이라는 거야. 그럼 최초의 원주민 출신이란 거 뭐냐? 그 전까지는 페루에서 그 독립하고 대통령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라는 거야? 크리오요. 즉 백인들이라는 거야. 단 스페인 백인이 아니라 페루에서 태어난 백인들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원래 그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선주민들 출신으로서 이 알레한드로 톨레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민간 정부. 자, 민간 정부란 뭐냐? 민간 정부에 반대되는 말은 군부야, 군부. 군사 정권이야. 군인들이 막 지배했던 그런 부분에서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뽑힌 사람을 우리가 민간 정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 장군이었어.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장군이야. 노태우 대통령도 장군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군 출신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계속했었어. 근데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그걸 끝낸 게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영삼 대통령.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부의 별명이 문민 정부였어. 그 문민이라는 것들이 문무에서 무는 글 쓰는 거. 문과. 무과는 뭐 하는 거? 싸우는 거, 칼 휘두르는 거, 활 쏘는 거. 그래서 그런 군인 정권을 끝내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민간 정부, 문민 정부가 처음 들어선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로 민간 정부가 들어선 뒤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경제상도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군부 정부 이런 부분이 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독재하고 부정부패하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는데 이 이후에 어쨌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잠깐 지금 이제 뭐 페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쭉 이쪽 이렇게 있거든. 안데스 산맥이. 그런데 응. 이 유명한 것이 뭐가 있대? 63쪽에 추노 추노. 추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자 우리가 많이 먹는데 이 감자가 바로 이 안데스 산맥 이쪽 페루 이쪽이 처음에 이제 원산지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이제 고구마와 함께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페루 그 감자가 이제 유럽 여기 뭐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감자가 이제 이쪽 유럽으로 가게 되어서 유럽에 이제 감자가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감자가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그러면 독성이 생겨서 못 먹는데 바로 이 추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뇨는 감자를 밟아 으깨서 만드는 거 그래서 물기가 없고 전부만 남아가지고 저장해도 오랫동안 저장해둬도 먹는데 지장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뇨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참고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체게바라의 일생, 체게바라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또 하나가 바로
체 게바라가 여행했던 남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라던가 정치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론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남아메리카, 남미,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던데 이 라틴 아메리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게바라도 알 수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알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루 얘기가 나와서 페루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연우. 그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체게바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부터 아르헨티나 북쪽 끝까지 3,000km 넘게 자전거로 올라가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네라면은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상아.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은우. 연우. 나도 좀만 더 생각해 볼게. 나는 체 게바라가 자전거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부터 자전거로 아르헨티나 북쪽 끝까지 3,000km 넘게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을 만나서 뭐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해. 상아. 나는 일단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게 무서운 편이어갖고, 되게 좀 두려웠을 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특히. 은우. 나도 상황대로 이 사람들이랑 뭐 외국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경계하고 연우. 저 했어요. 다 했다고? 네. 진행하라고 진행. 그래서 끝날 거야? 더 할 거야? 네. 끝났어요. 어. 자, 보면 3,000km가 얼마 정도 되냐? 우리나라, 엄청 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인데 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보통 한 400km 정도 돼. 400km. 부산 그거에 대한민국 거의 대전에서 초횡단, 까지 약 200km 정도 되는 건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자 우리나라는 좀 요만해. 아르헨티나 나라는 여기서부터 이만해. 여기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토 면적이 넓지.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세로로 길쭉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3,000km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상당히 먼 거리인 걸 볼 수 있지. 자동차로 여행하기 또 힘든 거리인데 이걸 자전거로 여행했다니 참 대단하지.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고 그 다음에 졸업을 앞두고 다시 이제 이 자전거가 아니라 뭘 타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노시난테라는 원래 돈키호테에 나오는 말 이름이야. 그래서 노시난테라는 그 말 이름을 따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그쪽 보면 자, 그쪽 보면 선생님하고 이 지도 공유해준 지도와 같이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체결하고 82쪽이요? 아니 그냥 그쪽 아, 어떤 그냥, 쪽으로 여행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출발은 당연히 아르헨티나겠지.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오늘 어디로 갔다는 거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바로 옆에 칠레. 아르헨티나 칠레는 아주 긴 국경을 여기 칠레도 아주 세로로 긴 나라야. 길쭉한 나라야. 그 여기 지금 이렇게 선 보여? 이렇게 검은 선? 이게 국경이. 네. 그래서 이쪽은 어? 칠레고 오른쪽은 아르헨티나야. 그래서 지금 요 칠레하고 이렇게 면하고 있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도 옆 나라야, 옆 나라. 바로 옆 나라. 칠레로 간 거야, 칠레. 그러면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여행 많이 갔겠네요.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웃한 나라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칠레로 간다면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 상하? 페루, 페루. 페루로.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 거야. 어? 이쪽에 이게 어느 쪽이야? 서해안을 따라서 칠레에서 페루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 거야. 그다음에 페루에서 페루에서 콜롬비아, 콜롬비아로 여기 페루에서 또 올라간 거 위로 콜롬비아. 여기 에콰도르는 안 갔네. 콜롬비아로 갔어. 콜롬비아에서 콜, 베네수엘라. 그 옆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이렇게 돈 거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니, 시계 방향이구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그 과테말라. 이 베네수엘라에서 원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미지, 중미. 여기가 남미고 여기는 이제 중미라고 그러는데 합해서는 그 라틴 아메리카 그러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갑자기 점핑해서 과테말라로 가, 과테말라. 여기가 과테말라야. 그 다음에 과테말라 다음에는 멕시코, 멕시코가 더 위. 과테말라에서 여기 멕시코 더 위로 간 거야. 그이 멕시코에서는 쿠바, 쿠바, 다시 여기 쿠바.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일과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가지고 쿠바 혁명에 참여해서 쿠바로 간 거야. 이게 여기가 쿠바야. 그다음에 쿠바에서는 볼리비아, 어, 볼리비아, 다시 이제 볼리비아 간데 사실은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 쿠바에서 볼리비아로 간 브라질, 사이에 중간에 여기 라틴 브라질,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의 어디? 가야나? 여기. 어, 콩고. 콩고 콩고, 콩고가 지금 두 개를 나눴어. 콩고 공화국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나눴는데 요 콩고에 갔던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어디로? 마지막으로 다시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위에 있는 볼리비아였어. 아, 볼리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돌아오지 못해. 왜? 그 혁명 그거 하다가 볼리비아에서 잡혀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야? 처형당한 거잖아. 처형. 그러다 보니까 이 체게바라가 여기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체게바라의 어떤 그런 그 평생의 어떤 그런 루트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체게바라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렇게 갔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어떤 형편, 지형, 뭐 특산물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역사,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호는 평상시에 여기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 아니요, 없었어요. 음, 연호는, 저는 그닥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음, 상아는, 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어. 우리가 사실은 이 남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멀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멀어. 쉽게 이렇게 지구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구 이게 땅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여기 나와 남미가 나와 남미 여기 어디 나라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이에요, 저게? 남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겨울로 가잖아? 이 남미는 지금 이제 뭐가 돼, 날씨가? 여름이 돼, 여름. 여름. 우리하고 좀 이렇게 반대였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직항이 없어.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갖고 대부분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남미로 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멕시코 가는 비행기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뭐 이렇게 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교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남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심 이런 것들이 별로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남미에도 이른바 K-팝 열풍 이런 것들도 불기도 하고 네. 남미에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지금 여행을 많이 가고 있어요. 남미에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남미까지 얼마나 걸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 타고 미국 열 몇 시간 타고 가서 멕시코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 6시간인가 뭐 이렇게 더 타고 가서 해서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18시간. 걸리는 거야. 비행기에서 바로 절로 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갈아타고 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직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직접. 저는 남미 쪽보다는 음. 유럽 쪽을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제 유럽을 많이 가지.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아직 못 가본 데가 바로 이 남미 쪽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전 어, 남미 쪽 한 번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 쿠바? 어디 가봤어? 미국. 미국은 남미가 아니지. 미국은 뭔가. 북아메리카. 북미라고 그러고, 어, 남미는 좀 이쪽. 어? 우루과이 가봤던 것 같아요. 어? 우루과이.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 갔으면 남미 맞지, 우루과이. 우루과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최초로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게 우루과이 아닌가? 자율주행이요? 아니죠.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인데, 쌤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우루과이인지 칠레인지 해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그런 나라인 부분이 있는데, 우루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인 교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나? 그, 네. 네. 음. 세 명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 게바라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 지금 한 몇 년 전에 체게바라가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체게바라의 그 티셔츠 막 이런 것도 많이 입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체게바라야. 잘생겼네요. 잘생겼어? 잘생겨서 인기가 좋았는지 여기 체게바라. 그래갖고 체게바라 이렇게 그 옷이 새겨진 그런 티셔츠 잘생겼다. 이런 시계바라 그분. 이렇게 체게바라 티셔츠를 체게바라가 쓰여 있는 이런 티셔츠를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녔었어. 실제로 이렇게 체게바라 티셔츠 다양한 종류의 체게바라 티셔츠가 인기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근데 왜 체계바라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 불가를 통제받았대요. 출입 불가 일본 국회에서 그렇지. 근데 일본 국회에서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 불가 통제를 한 까닭이 있어 사실은. 자 어쨌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연우는 어때? 읽어보니까 체게바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 이 책 읽으면서 체게바라에 대한 이미지 멋진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 상아는 전 진짜 저렇게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체게바라처럼 살고 싶다. 은호는 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혁명도 도와준 음, 멋진 사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만 읽으면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 은호나 연우나 상아가 그렇게 했어. 근데 체게바라는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자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지. 근데 저는 어,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어, 악용해갖고 음, 그 재산을 갉아먹는 그 우두머리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어, 공산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갖고. 저도 그래요. 그래. 자, 상하하고 연우가 만약에 지금 정부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상하하고 연우 잡혀가. 아, 알아요. 공산주의를 찬양 공유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찬양하거나 공산주의 좋다고 얘기하면 뭐야? 원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당해. 근데 어, 저는 민주주의가 더 좋지만, 음, 민주주의가 좋은 건 사실인데, 음,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그게 그런, 꼭 나쁜 건 아니고, 뭐, 어. 우리의 반대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공국가에서 반공주의 국가. 반공이 뭐야? 반은 반, 민주주의고 반은 공산주의고. 아니. 반대한다, 공산주의. 아, 공산주의 근데 왜, 반공국가에서. 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을 때려잡자. 공산당을 물리치자. 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때려잡을 뭐 이런 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대로 생각하고,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그러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내려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오면서 소련군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가 이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한 거야, 북한은. 그 다음에 남쪽이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른바 미국식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 질서를 갖고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선 거란 얘기예요. 근데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6.25 전쟁. 6.25 전쟁 때, 북한이 어쨌든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고, 그거에 맞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뭐하는 싫어하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아까 상하와 연우가 말했듯이 공산주의의 이상이 과연 잘못된 거냐? 공산주의 이상은 훌륭하지 않냐? 그것들이 다만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가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피델 칼 체게바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산주의자로 볼 거냐, 아니면 체게바라 공산주의자를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체 게바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아닌 거죠. 일본 국회에서 체게바라 티셔츠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 불가를 통제했다는 이유는 선생님도 뭐 정확히 그 사실들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체게바라가 이제 그 이른바 공산주의 의 어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뭐야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티셔츠 같은 거를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뭐야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네, 어? 대통령이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으면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허용이 되겠지만 하지만 과거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이란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 아까 말했던 왜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뭐길래 그렇게 싫은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어쨌든 그런 그 우리나라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공산당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없고 그걸 만들면 그 즉시 그 사람들 다 감옥 가고 다 강제 해산돼. 반면 일본은 공산당이 있어. 일본 정부, 일본 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있듯이 일본은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어. 그래서 공산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공산당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거에는 좀 그 국회의원 수가 좀 이렇게 있는 나름 세력 있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거의 몇 명 안 되는 소수 정당에 불과한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쪽을 잠깐 보냐면 여기 110 맞죠? 어, 116조. 잠깐만 99쪽 99쪽이요? 음. 뭐래요? 자, 99쪽 보기 전에 89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89쪽 은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89쪽 89쪽이요? 첫째 줄부터 지난번 여행에서 저는 그동안 잘 몰랐던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보게 되었어. 한쪽에서는 부가 쌓이고 한쪽에서는 가난이 쌓이는 현실.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의 현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챙겨가 나라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실. 내가 본 라틴 아메리카는 방금 모습이었어.
병든 사람은 의사가 고치지. 그러면 병든 사회는 내 머릿속에 사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 자, 그 라틴 아메리카가 그 당시 문제가 일단은 그 부자와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다수의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게다가 왜요? 온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온주민들이 차별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제 뭐에 가난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들에서는 그 정부가 그 부자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하는데도 정부가 그러면 그 부자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잘 뽑혀야 된다 생각해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체게바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 라틴 아메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그 현실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체게바라가 이제 자기 집에 살 때는 자기 의과대학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잘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별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93쪽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연우. 어, 읽다가 소개한 사람 중에는 쿠바 사람 니코 로페스가 마음에 들었어. 쿠바에서는 바티스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독재 정치를 펴고 있었어. 그에 항의하는 청년과 학생들이 1953년 7월 26일 쿠바 동쪽 지방에 있는 몬카다라는 부대를 공격했어. 워낙 병력의 차이가 나서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 하지만 바티스타 어, 정부는 공격에 참가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거나 감옥에 보냈어. 니코는 그때 살아남은 과테말라로 온 사람이야. 자기 어, 신념대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답게 의지가 굳고 자신감이 넘쳤지 해서 과테말라에서 바로 쿠바 사람 니코 로페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쿠바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탄압당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야.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미국. 쫓기고 만주나 이런 중국으로 망명 갔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체계바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94쪽 보겠습니다. 거기 과일 장수의 복수해가지고 넷째 줄 상황 읽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어. 토지 개혁 문제로 시끌시끌했거든. 과테말라는 농사 지을 땅이 많지 않은 나라야. 그 땅의 대부분은 소수의 농장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지. 농장주 중에는 외국 회사들도 있었는데 특히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미국 회사는 농장주 중에서도 대농장주였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농장을 두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을 키워 수출하는 회사인데 라프르테라는 별명으로 통했지. 과일 장수를 뜻하는 에스파냐 말이야. 문제는 넓은 농장에서 주로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같은 수출용 작물만 재배한다는 거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주민 농사꾼들은 좁은 땅에서 겨우겨우 자기 식구 먹을 양식이나 키우고 있었어.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어. 혹시 키울 땅은 늘 리려 해도 개인 땅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게다가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회사 땅을 일부러 그냥 놀리기까지 했어. 없는 사람들은 눈초리가 고울 수가 없었지. 그 다음도 읽어봐.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정해진 넓이 이상의 땅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한도를 넘는 땅은 나라에서 빼앗아서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지. 농장주들은 불만을 터뜨렸지. 특히 엄청난 회사 땅을 뺏기게 된 유나이티드 프루트에서는 이를 갈았지. 자, 거기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 상황은 과테말라에서 미국
회사가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과일 농사 같은 걸 지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한 거야. 그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지을 땅이 없어요.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이 있는데도 곡식을 지을 농사를 못 지다 보니까 곡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과테말라 정부가 그 땅들을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땅을 못 갖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곡식 지어서 먹게 살게 한 거야. 누가 좋아? 농민, 농민들이 좋지. 근데 누가 불만이야? 농장주. 농장주들은 자기들 땅을 갑자기 빼앗겼으니 그리고 과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걸 뺏겼으니 그 화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미국 회사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무슨 일을 일으켰냐면 95조 셋째 줄 온두라스 국경을 넘어서더래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반란군 뒤에 미국 정부가 버티고 섰다는 것을 확인한 과테말라군 지휘관들은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어. 나는 정부가 시민들을 무장시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 하지만 10월 초 압력에 굴복한 대통령은 항복을 선언하고 사임하고 말았어. 모든 것이 끝난 거지. 자,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자기 나라 회사를 보호해야 돼, 보호하지 않아야 돼. 연우, 뭐야. 연우야, 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자기 나라 회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결국 그 과테말라의 정권을 무너뜨려 버린 거야. 미국이 나와서 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해서. 아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느냐? 정부가 바로 의도. 누구의 편을 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 가난한 농민들의 편을 들면 농민들이 가난해서 벗어나겠지. 근데 이렇게 대농장주, 외국 회사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느껴서 근데 어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쿠바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 쿠바의 어떤 그런 그 미국과 친한 정부, 그 큰 농장이나 그 뭐야, 기업과 친한 정부, 그런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정부가 일반 다수의 국민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정부를 만들려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체게바라는 그 혁명에 참여를 한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되냐면 122쪽 보겠습니다. 21쪽이요? 이쪽 연우, 이쪽. 연우 읽겠습니다. 100, 22쪽. 승리는 끝이 아니라 혁명이 시작이었어. 독재 정권은 사라졌지만 정권을 떠받치던 사회 구조는 그대로 있었어. 우리는 새로운 나라 쿠바를 만들 계획을 세웠지. 먼저 무력으로 정권을 지키던 바티스타 군대를 해산하고 게릴라 부대를 중심으로 새 군대를 꾸렸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억누르고 마구 죽인 비밀 경찰과 그에 협조한 자들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보냈어. 게릴라 전쟁이 벌어진 2년 동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죽었어. 그 중에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많았지.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에게 교육과 주택, 의료,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학교에 못 다니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40%가 넘었어. 그들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 시설도 없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대가족이 살고 있었어. 아파트도 돈이 없거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어.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싶었어. 자, 그래서 쿠바 혁명군이 결국 한 일들이 바로 복지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협조했던 비밀 경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 근데 그다음에 왜 민주주의도 죽였다는데 민주주의도 다 탄압한 거예요? 그 전에 독재 정권이니까. 독재 아, 정권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가난한 노동자 농민에게 교육, 주택, 의료, 전기 같은 것들을 제공한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 새로운 그 쿠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지. 자, 근데 123쪽 은호 읽겠습니다. 123쪽이요? 아, 농업부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지을 땅이야. 토지 개혁이 시급했지. 문제는 미국이었어.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쿠바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어. 미국 자본 없이는 쿠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칸이었지. 미국이 제 나라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을 가만히 당할 리가 없다는 것은 과테말라에서 충분히 가능했지. 하지만 조직 개혁을 피해갈 순 없었어. 그것은 게릴라 전쟁 때 우리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거든. 1959년 5월 조직개혁법이 통과되었어. 1960년 1월에는 대농장을 국유화한다는 선언을 했어. 소수의 지주와 외국 회사가 가진 대농장을 나라 땅으로 만들어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지. 농장주들은 반발하고 농민들은 박수를 쳤어. 8월에는 7개 석유 회사를 국유화했어. 부자와 외국인들이 쿠바를 떠나기 시작했어. 자, 여기도 아까 과테말라에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무슨 과일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땅을 찾아서 또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줬더니 미국 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그 정부를 엎어버렸잖아. 네. 똑같이 그렇게 토지 개혁을 해서 그런 부자들의 그런 땅을 빼앗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 북한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북한이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해가지고 부자들에게서 땅을 뺏은 다음에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긴 했어요? 실제로 나눠줬어. 근데 그때 진짜요? 그 부자들이 땅을 빼앗긴 그 부자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너무 뭐 한 거야? 가혹한 거죠. 싫은 거지. 자기가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평생 일군 땅인데 그 땅을 북한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부자들, 땅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고 특히 이 쿠바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 부자들이 대부분이 다 뭐 미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쿠바에 사는 우리 미국인들을 쿠바 정부가 괴롭혔다. 그러니 우리는 쿠바를 가만 놔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4쪽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상하. 미국의 반발은 예상대로였어. 처음에는 일부 품목의 무역을 받더니 이어서 외국 관계를 끊고 결국에는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결정했어.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쿠바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 쿠바는 미국의 앞바다를 어기는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야. 대표적인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은 바로 턱 밑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품고 있었어.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 그래서 결국 미국이 원했던 거는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길 바랐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이 바로 쿠바에 대해서 왕따 작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쿠바랑 놀지 말아라. 그러면서 쿠바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얼마 전까지 계속 그렇게 금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쿠바 경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 지금 그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 북한? 북한이지. 북한 역시 미국의 말을 안 듣는다고. 미국이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북한은 자기들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북한 역시 미국이 똑같이 왕따 작전. 아무도 북한하고 뭐에 상대해주지 말아라. 다 상대주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상대해준 나라는 주로 중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공산정. 일반적인 나라들은 북한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쿠바 역시 미국이 상대하지 말라 했는데 소련이나 중국 같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상대해 주니까 결국 쿠바도 이제 뭐가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식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 그, 그냥 다 끼리끼리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체게바라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가난한 농민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하니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냐라고 주장하는 거고 반면에 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뺏어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냐? 어? 그게 제대로 된 일이냐? 그거는 뭐야?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누구의 목소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 개발할 어떤 그런 인물들은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혁명가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고, 우리는 또 이 책을 통해서 남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피타고라스 구슬작전이라는 책을 볼 텐데, 은호, 피타고라스 들어봤어? 네, 들어보긴 아, 했어요. 들어보기만 했어? 상하나 네, 연우,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 피타고라스 알아요. 알아봐, 연우. 그 응, 고등학교 수학인가에 응, 나오는 그 그래, 그래.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이지. 철학자 아니에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면 철학자 직각삼각형의 정리만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동화로 써 있는 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동화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피타고라스 구조작전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그냥